맛있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정치 유튜브계 아이돌 김용윤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총선 백서가 이제 곧 나오는 거죠, 국힘당. 네. 네, 이것도 지금 뭐 그동안에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전당대회 전에 나오느냐, 뭐 후에 나오느냐를 가지고 약간 알력 싸움이 있었던 원래 거. 전당대회 전에 나왔어야 되는 거죠. 바로. 전당대회 전이 아니라 4.10 총선 후에. 그렇지. 민주당 같으면 빠르게 나오잖아요. 네. 민주당이 이런 백서 잘 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뭐 계속 중도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수도권 지역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다 이제 파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반성문격인 이제 총선 그러니까. 백서를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뭐 솔직히 저는 몸으로 막았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은 그 논란 끝에 총선 백서가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처음 시작부터 문제가 많다. 일단 조정훈 의원을 두고 뭐 이제 그 한측관들이 이철규 의원을 공격을 하면서 친윤, 찐윤이다 이러면서 이철규랑 조정훈을 엮어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조정훈의 이미지를 폄훼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총선 백서는 믿을 수 없다. 뭐 친윤 위주로 쓴 거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했는데 그게 좀 먹히긴 했어요. 초반에는 먹혔어요. 초반에는 먹혔어요. 왜냐하면 그 상당히 구독자를 많이 들고 있는 유튜버,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정책이나 자문을 담당했던 분과 현재 M 신문사에서 뭐 문화는 정치평론을 하시는 분이 나와서 이철규 의원을 저격을 하면서 총선 백서가 굉장히 오염됐다라고 얘기를 하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현정? 네. 그렇구나.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TV에 나와서, 일단 TV에 나오는 것 자체도 중요한데 이제 정치평론가 입장에서 굉장히 총선 백서는 오염됐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측관들을 떠나서 정보가 부재한 분들이 처음 딱 들었을 때 총선 백서는 한동훈을 타겟으로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쫙 씌웠구나. 네네네. 근데 그 작업이 꽤나 오랫동안, 왜냐면 총선이 끝내고 지금 이 한 넉 달 정도 차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꾸준하게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전혀 뭐 정치 무관여층도 이번 총선 백서는 타겟이 한동훈이에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그냥 반성문격인데, 그렇죠. 지도부를 이끌었기 때문에 한동훈의 이름이 안 나올 수는 없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봤을 때 총선의 참패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그때 총사령관인 한동훈이지. 그 당연한 거죠. 그럼요. 누구 핑계를 대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를. 공천 자기가 다 주물렀는데, 공천이 잘못됐는데 그러면 한동훈 책임이. 누가 공천을 했어? 한동훈이 공천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총선 백서의 가장 민감한 부분에 본인의 이름이 자꾸 거론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에서 필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공천이 사실 그 총선 백서 중에 가장 하위점을 받았어요. 합의점을 받았고, 또 한동훈이 총선 기간 동안에 핏대 올려가면서 이야기할 때 이조 심판론에 대한 평가 또한 만만치 않은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뭐 논란들, 김건희 여사의 문자 1심 논란 같은 경우도 한동훈이 있죠. 그러고 보면 지금 세 가지 얘기 중에 한동훈이 거론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몸으로 막았다. 아니 백서에 사령관을 빼고 뭘 그건 한다는 건 백서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럼 조작이지. 그러니까 뭐 조작을 원했을 수도 있겠죠. 조작을 원했을 수도 있고, 한동훈의 측근들, 한 측관들이 요즘에 그 한 측관들 리스트가 요즘에 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외에 있으신 분이 주로 유튜브 방송에서 많이 출연하면서 이번 총선에 대한 패배를 용산으로 돌리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있자니, 나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다시 전당대회 나와서 당대표가 됐네. 참 당의 꼬라지 잘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아니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총선 백서가 나오는데 그냥 인쇄기만 돌리면 된다였어요, 사실. 근데 한 번 더 필터링을 당했어요. 네, 한 번 더 필터링을 당했는데 다 인쇄기만 돌리면 된다는 건 뭐 이제 총선 백서가 다 나와서 네. 이제 인쇄만 하는 단계 거기서 필터링을 한다는 건 뭔가 수정 작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언론에서 한번 인쇄기만 돌리면 된다라는 멘트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전당대회 후에 마지막 회의를 거치면서 검증을 거쳐서 격렬한 토론 끝에 수정이 들어갔다. 수정이 들어갔다. 지금 그 지명직 최고위원 이종혁 원내죠. 이제 그 부분이 어떤 것을 타겟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라고. 그분이 한동훈 호위무사 아니에요? 측관이죠. 호위무사죠. 네, 한 측관이죠.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이 싫다라고 했던 게 이제 화면으로 띄워드릴 건데 총선 백서는 그래요. 사실 반성문격이 다시는 햄서는 안 되는 것. 그럼 필패의 원인 중에 하나를 걸쳐 가자라는 내용인데 일단 총선 백서 위원장 저 자리도 굉장히 거북스러운 자리긴 해요. 그래서 조정훈이 총대를 맸다라는 것도 참 용기가 있는 거지만 뭐 또 나름의 또 뭔가가 있겠지만 아무튼 총선 백서만 포인트로 보면요. 특위 의견을 존중해 달라. 이 말은 도장 제대로 찍어도 지금 현재 전당대회를 거친 한동훈의 지도부가 5대 4잖아요. 한동훈의 지도부가 이 총선 백서에 대해서 회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이 아니죠. 한동훈이죠. 비슷하니까. 예, 제가 대장동에도 최종 결정권자, 인허가 최종 결정권자의 도장이 있어야지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처럼 지금 이제 총선 백서도 한동훈의 마지막 도장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훈이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최고위원회가 한 사람의 회의 아니죠? 국민의힘은 1인 체제 아니죠? 라고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에게 함부로 이거 하지 마라라는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건데 일단 최고위 안건으로 상정된 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내부에서 들리는 말은 상당히 거북해하고 있다. 한동훈이. 예, 한동훈이 상당히 거북해하고 있다. 자기 책임이 거기에 이제 적나라하게 이제 여러 가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숫자적으로 몇 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본인이 가장 피하고 싶고 입을 닫고 있는 사천 논란에 대해서 점수가 최하점이에요. 2점을 받았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럼요. 누구를 사천하고 뭐 누가인지 이런 게.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힘의 공관위원을 구성했고 공관위원장이 그 중국 전법대 교수였잖아요. 공산당 저 교육을 하는 교수님이었는데 그 공관위원을 구성해놓고 여기 3명을 띄가지고 국민의 미래 위성정당의 공관위를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소통이 다 돼야 되는 건 맞죠? 네. 그건 당연한 건 맞죠. 그런데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공천 진행 과정을 공유하지 않았어요. 다 다이렉트로 지도부에.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자기만 듣겠다. 그래서 이때 이철규 의원이 이 공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전라도 지역의 홀대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뭐 이제 특별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이제 전라도를 직접 품는 모양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이 비례대표 공천 상황에서 일철 말하지 않았던 것은 의도적인 거다. 지도부와 다이렉트로 연결됐다라는 건 굉장히 의도적이다. 이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자꾸 나오는데 한동훈의 사천 논란 중에 가장 아픈 사람이 두 사람이 있잖아요. 한지아, 하나갑의 조카 한지아. 지금 뭐 다시 또 한치권으로 들어와 있죠. 김예지 대표가 요즘에 숨었어요. 안 보여요. 그러게요. 네, 김예지 대표는 사천에 저쪽 진영에 용해인이 있으면 이쪽 진영에는 김예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투명하고 떳떳해야지 상대 진영 민주당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데 나 스스로도 떳떳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총선 기간 동안에 상대 정당에 대해서 말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식의 사천을 한동훈도 했다라는 것 그게 책에 실리다 보니까 문서화가 되니까 굉장히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총선 기간 동안에 사무총장 장동혁 사무총장 때 총선에 대해서 공천 점수 비공개할 이유 없다 이러면서 언론 플레이 막 했어요. 이때부터 해왔어요 사실.
왜냐면 이철규랑 파워 게임 한다 이러면서 계속 준비 작업을 계속 했었는데 결국은 터질 건 터졌다.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 한번 보면요. 언론에서 정확하게 나와요. 10점 만점에 2점. 한동훈 표 비례공천. 2점. 네. 그러니까 한동훈 표다 이 말은 한동훈의 책임을 싣고 있는 거다. 무게가 그쪽으로 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요 다음 페이지가 딱 보면요. 요게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어떤 이름이 가장 커 보입니까? 한동훈이네. 그다음에 대통령. 네. 그다음에 이조심 판로. 네, 이조심 판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그 총선 백서 위원회 중에 이제 이런 언론들을 취합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림으로 이제 그래픽화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또는 그 총선 기간 동안에 가장 언론에 많이 올랐던 이름들 네, 그런 것을 이제 시각화한 것이라고 봐요.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이렇게 제일 많이 오른 게 한동훈 대통령 이조심 판론이 제일 많은 이제 거기서 이슈를 다뤘다는 검색량으로 쉽게 얘기하면 검색량을 시각화한 자료다. 이 부분을 가지고 경론을 펼쳐냈다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그 한동훈의 호위무사 이종혁 그분께서 그냥 요거는 실는 걸로 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발을 조금 한 템포 양보했다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요거 하나만 봐도 한동훈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게 보일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개인을 위한 한동훈은 여기 출마자가 아니거든요. 선거 사령탑인데 한동훈 대통령을 위한 선거였다. 이렇게 이걸로만 보면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선거 전략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한동훈의 목적은 대통령. 그렇지. 목적은도 나오네요. 한동훈의 목적은 대통령. 그리고 이것도 요즘 짤방이 막 또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지역 유세를 한동훈이 가잖아요. 가면 이제 후보를 띄워줘야 되는데 후보가 한동훈 옆에서 이제 얘기하는데 마이크 뺏어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더라고. 아니 그냥 강제로 뺐더라고요. 이 후보 마이크를. 그러고선 무슨 선거를 이겨? 자기가 대권 홍보한 거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런 그 현장에서 봤을 때 그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베테랑이에요. 한참 얘기하고 있다가도 그때 대통령 후보 윤석열 대통령이 올 때도 지역구에서 동작구에서도 한참 본인이 이제 이야기하다가도 이제 차가 들어오면 와 하잖아요. 딱 끊고 바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옵니다. 자 박수 이런 식으로. 그렇지. 딱 그 후보에 대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끔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반대로 뺏어버리는 게 말하고 나와. 있는 중간에 말하는 중간에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기가 부각되기 위해서.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 보면 요 가장 조금 딱 중심이 되는 말. 이번에 총선 백서에 한동훈이 얼마나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최고위는 한 사람의 최고위가 아닙니다. 1인 지도체제 아니다. 라고 여기서는 주장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기자들과의 단답 형식이에요. 기자가 이 총선 백서에 대해서 앞으로 발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느냐라고 봤을 때 조정훈 이제 총선 백서 위원장이 이래요. 최고위 국민의힘 최고위가 한 사람의 최고위 아니죠? 라고 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인 지도체제도 아니죠?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 도장 제대로 찍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특정 부분을 부각하려고 노력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일단은 지도부를 이끌었던 한동훈의 책임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백서는 뭐 하나에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국민 여러분들과 관심 있는 모두에게 공개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한동훈도 공개돼야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부적으로 듣는 이야기들 그리고 한동훈이 조화롭지 못하다 정치인은 아니다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자기 말을 안 해야 돼요. 자기 말을 아끼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한 게 있고 거기에 따르는 말이 매치가 딱 되는 순간 그냥 콜인 거예요. 마이크를 뺐는데 뭐. 그러니까 13명의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언론에 이제 공보단들이 있는데 대변인들 민주당보다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검사에서 걸리면 한동훈이 싫다라고 하면 발표가 안 나가는 한마디로 이제 한동훈 눈치 보느라고 뭐 이제 제대로 대변인 논평을 못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동훈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수석 행정관이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조사하면서 많은 분들도 깜빵 보내고 한 명은 자살까지 이르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배신의 정치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은 다 아시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20년 모시고 계시다가 지금 배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도 언제 배신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측근을 못 믿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도 지리멸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신자를 스스로 자기 DNA가 있으니까 남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는 믿고 맡기는 것에 반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믿고 맡기지를 못하니까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혼자가 제일 잘나고 혼자가 만물 박사가 되면요. 동네 철물점 아저씨 보면 되게 만물 박사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 아니 그리고 자기가 총선 때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믿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나를 믿고 따르라고 그러고 자기 믿고 찍어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공천도 다 주장하고 다 했잖아. 그랬으면 졌으면 내 탓이야 해야지 왜 남 탓을 하고 대통령 탓을 해. 그러니까. 네. 그게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네, 김명윤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